오늘도 퇴근길에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대놓고 욕을 먹은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때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지? 분명 사무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특정 상사나 동료만 만나고 나면 온몸에 진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 만약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심리적 공격, 즉 수동적 공격, 패시브 어그레시브의 타깃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심리분석실에서는 우리를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이 교묘한 괴롭힘의 실체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3년차 직장인 A 대리님의 이야기입니다. A 대리님은 최근 팀장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팀장님은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늘 웃는 얼굴이죠. 하지만 중요한 회의 자료를 공유할 때 꼭 A 대리님만 빼고 메일을 보냅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어머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실수했네. A 대리는 워낙 일을 잘하니까 자료 없어도 잘할 줄 알았지 라며 웃어넘깁니다. 이게 바로 수동적 공격의 전형입니다. 겉으로는 실수나 칭찬으로 포장하지만 속에는 상대를 고립시키고 무력하게 만들려는 가시가 숨겨져 있죠. 대놓고 화를 내면 차라리 맞서 싸우기라도 할 텐데 이런 식이면 화를 내는 내가 오히려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뇌는 이를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서 소화가 안 되고 뒷목이 당기며 심하면 공황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들이 왜 이런 비겁한 행동을 하는지 그 추악한 심리를 완벽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가스라이팅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의 소중한 멘탈과 건강을 지켜내 실전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교묘한 기술들을 분석해 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위장된 적대감이라고 부릅니다. 대놓고 싸울 용기는 없지만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싶은 비겁한 욕구가 만들어낸 변종 공격이죠. 가장 흔한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칭찬을 가장한 비꼬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와, 대리님은 진짜 부러워요. 그렇게 대충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가 잘 나오죠? 전 성격이 너무 꼼꼼해서 그렇게는 절대 못할 텐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칭찬을 받았는데 뒷맛이 써서 찝찝하실 겁니다. 사실 이 말의 핵심은 너는 일을 대충 한다는 깎아내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 지금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라고 정색하면 상대는 어머, 칭찬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네. 라며 여러분을 순식간에 성격 이상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인 지연과 망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급하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꼭 마감 직전까지 소식이 없다가 어머, 미안해. 메일이 스팸함으로 갔나 봐. 라고 하거나 아, 그게 오늘까지였어? 난 내일인 줄 알았지. 라며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유형이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업무를 방해해서 성과를 낮추고 여러분이 당황하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무의식적인 통제감을 즐기는 심리적 가학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치졸한 정보의 차단과 은근한 소외입니다. 점심 메뉴를 정할 때나 소소한 간식 타임에서 은근히 여러분만 빼놓거나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일부러 늦게 전달하는 식이죠. 아, 얘기 안 했나? 난 당연히 다 아는 줄 알았지. 이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내면에 엄청난 열등감과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갈등을 해결할 소통 능력이 없어서 이런 비겁한 수단으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 드는 거죠. 문제는 우리 몸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우리 뇌의 편도체는 계속 비상벨을 올립니다. 공격받고 있어. 위험해. 라고 말이죠. 이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거북목이나 어깨 통증이 오고 위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미 여기는 전쟁터야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빌런들 앞에서 우리는 왜 늘 작아지고 퇴근 후에도 그들의 목소리를 곱씹으며 괴로워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적 동일시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내뱉은 부정적인 감정의 쓰레기를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예민한가? 내가 일을 못해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들의 정교한 심리 게임에 말려든 갑니다. 먼저 기억하세요. 그들의 공격은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비 오는 달 비를 맞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듯 그들의 수동적 공격 역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나쁜 날씨 같은 거예요.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절반은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실전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감정적 탈집착, 이모셔널 디태치먼트입니다. 수동적 공격자들의 가장 큰 보상은 여러분이 당황하거나 화를 내거나 주눅드는 감정적 반응입니다. 그 반응을 먹고 그들은 더 기세등등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양가 없는 반응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비꼴 때 같이 맞서 싸우며 에너지를 쓰기보다 그냥 무심하게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한마디 하고 제 할 일을 하세요. 심리학적으로 이를 반응의 거부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몸을 지키는 중요한 팁도 하나 드릴게요. 그들과 대화한 직후 혹은 기분 나쁜 메일을 읽은 직후에는 반드시 의도적인 호흡을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혈관을 조입니다.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췄다 8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478 호흡법은 곤두섰단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그들의 독설이 여러분의 혈압과 심장 박동까지 망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그 비겁한 사람들의 공격보다 훨씬 소중하니까요. 마음을 가다듬었다면 이제 더 단호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숨어서 쏘는 화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버리는 방법이죠. 상대는 여러분이 제가 언제 실수만 했다고 그러세요? 라며 발끈하기를 기대했지만 여러분이 순순히 인정해버리니 더 이상 공격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상대의 공격 의도를 무력화하는 비강화, non-reinforcement 기법입니다. 반응이 재미없으니 공격을 멈추게 되는 원리죠. 또 하나 강력한 무기는 구체화 질문입니다. 그들이 은근슬쩍 가시돋친 말을 던질 때 그 가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일을 대충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팀장님의 업무 스타일을 비판하시는 건가요? 라고 아주 차분하고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수동적 공격자들은 비겁하게 숨어서 쏘는 걸 좋아하지 정면 승부는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구체적인 뜻을 물어보면 그들은 아니 그냥 해본 소리지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쳐? 라며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만 더 하세요. 아, 농담이셨구나. 오해할 뻔했네요. 다음엔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을 긋는 과정은 단순히 기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율신경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억울함을 참고만 있으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은 24시간 비상상태가 됩니다. 이는 만성염증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단호하게 한마디 내뱉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비로소 아, 이제 안전하구나 라고 인식하며 긴장을 풀게 됩니다. 자, 이제 대화 기술을 넘어 여러분을 법적, 행정적으로 보호할 방패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수동적 공격자와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이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억의 왜곡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너 그거 진짜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같은 말들로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죠. 심리학적으로 이런 상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뇌의 해마, 히포캠퍼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자기의심이 반복되면 해마가 위축되어 실제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이 흐려지는 브레인 포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을 무력하게 만들어 통제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업무일지라는 강력한 해독제를 써야 합니다. 단순히 오늘 한 일을 적는 게 아닙니다. 그 빌런과의 상호작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
회의실에서 A 팀장이 자료 없이도 잘할 줄 알았다며 나를 배제함. 증인 B 대리. 이렇게 감정을 빼고 팩트만 적으세요. 이 기록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상대가 난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할 때 여러분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심리적 닻이 됩니다. 둘째, 추후 인사팀에 보고하거나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할 때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되죠. 만약 상황이 심각해져서 인사팀이나 상위 직급자에게 이 문제를 공식화해야 한다면 절대 저 사람이 저를 괴롭혀서 힘들어요 같은 감정적인 호소로 접근하지 마세요. 대신 업무 효율성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A 직원의 반복적인 정보 차단과 수동적 공격으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팀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회사는 직원의 슬픔보다 회사의 손실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이상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상황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는 경험이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 빌런 때문에 찌들었던 여러분의 뇌를 다시 활성화하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누웠는데 낮에 그 빌런이 했던 비꼬는 말투나 표정이 자꾸 생각나서 이불킥을 하거나 혼자 가상의 복수극을 펼치느라 잠을 설친 적 없으신가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추라고 부릅니다. 소가 먹이를 되새김질하듯 나쁜 기억을 계속해서 꺼내어 씹는 것이죠. 이 반추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편안한 내방 침대에 있지만 뇌는 그 빌런과 다시 싸우고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결국 퇴근 후에 소중한 휴식 시간조차 그 빌런에게 납치당하는 셈이죠.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은 엉망이 되고 다음날 아침 더 예민해진 상태로 출근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를 끊어내기 위한 심리적 분리, 사이콜로지컬 디태치먼트 기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퇴근 리추얼을 만드는 겁니다. 회사 문을 나서거나 버스, 지하철에 타는 순간 오늘의 업무 자아는 여기서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세요. 가방을 내려놓거나 외투를 벗는 물리적인 행위에 업무와의 단절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차이가르니크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미완결된 일을 더 오래 기억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빌런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으니 뇌는 계속 그 일을 진행 중으로 인식하죠. 이때는 차라리 메모장에 딱 한 줄만 적으세요. 이 문제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생각한다. 이렇게 뇌에게 일단 종료됨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의 긴장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근 후 15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가벼운 산책도 좋고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춰도 좋습니다. 우리 몸에 쌓인 코르티솔을 물리적으로 씻어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빌런은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 안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퇴근 후 삶, 여러분의 주말, 여러분의 소중한 수면 시간까지 그 사람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그들은 그럴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훨씬 넓고 깊은 세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분석했고 대화 기술도 익혔으며 퇴근 후 분리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내면의 심리적 경계선, 바운더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수동적 공격자들이 여러분을 타깃으로 삼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들의 무례함을 허용할 것 같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개념, 셀프 컨셉의 문제로 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결정되죠. 만약 여러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좀 참고 말지 라고 생각한다면 빌런들은 귀신같이 그 틈을 파고들어 여러분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신호등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초록불, 일상적인 업무 협조와 가벼운 농담, 수용. 노란불, 은근히 비꼬거나 업무 정보를 늦게 주는 행동, 주의 및 안개 전법 대응. 빨간불, 인격 모독, 명백한 업무 방해, 가스라이팅, 강력한 경고 및 공식 대응.
상대가 빨간불 영역을 침범했을 때는 절대 웃으며 넘기지 마세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나 전달법, I 메시지입니다. 팀장님, 아까 회의 때 저만 빼고 메일을 보내셨을 때 저는 업무에서 소외된 느낌을 받았고 이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생길까봐 우려됩니다. 다음부터는 관련 자료를 제게도 꼭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찰과 감정, 그리고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을 긋는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는 내적 통제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 살아납니다. 나는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여러분, 직장 내 스트레스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선택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회사를 계속 다닐지, 그 사람과 어떤 거리를 유지할지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오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자꾸만 위장이 뒤틀리고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그건 여러분의 자아가 이 선은 절대 넘게 두지 마 라고 외치는 비명입니다. 그 비명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술적인 대응을 넘어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할 철학적 갑옷을 입어보려 합니다. 수동적 공격을 일삼는 빌런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이유는 그들의 말 한마디에 내 가치가 흔들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세요. 그들을 무서운 공격자가 아니라 연구 대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객관화라고 합니다. 그가 비꼬는 말을 던질 때 속으로 저 사람이 또 열등감이 폭발해서 수동적 공격 기제를 사용하는구나. 참 안쓰러운 방어 기제네 라고 마치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듯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주관적인 피해의 영역에서 객관적인 관찰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공포 반응을 멈추고 이성적인 사고를 시작합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 여러분의 미주신경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조절하는 핵심 통로인데 빌런에게 감정적으로 동요하면 이 통로가 꽉 막혀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관찰자가 되어 평온을 유지하면 몸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항상성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지켜냅니다. 그 빌런이 아무리 독서를 뱉어도 여러분의 건강한 세포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진짜 승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직장에서의 나는 여러분이라는 거대한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 빌런은 여러분의 업무 능력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단 1%의 권한도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겨우 본인들의 초라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그들의 비겁함에 휘둘리기엔 너무나 귀한 사람이다. 내 평화는 오직 내가 결정한다. 이 선언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뿌리 내릴 때 빌런의 공격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긴 분석의 마침표를 찍으며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액션 플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입니다. 심리분석실이 제안하는 내일 아침 출근길, 여러분의 주머니에 꼭 넣어갈 3가지 무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관찰 일지를 쓰기 시작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은 여러분의 해마를 보호하고 기억의 왜곡을 막아줍니다. 빌런이 무례한 행동을 할 때마다 속으로 9시 15분 수동적 공격 1단계 발생,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군이라고 생각하며 메모하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을 피해자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바꿔놓을 겁니다. 둘째, 1초 멈춤의 기술을 쓰세요. 빌런이 비꼬는 말을 던졌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딱 1초만 그 사람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심호흡하세요. 이 정적이 흐르는 1초 동안 상대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내 공격이 안 먹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 뒤에 아주 차분하게 방금 하신 말씀 어떤 의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으세요. 주도권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셋째, 나만의 퇴근 버튼을 누르세요.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스마트폰에 업무 알람을 끄듯
머릿속에 회사 자아도 로그아웃으세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고생한 여러분의 몸에게 최고의 보상을 해주세요. 빌런의 목소리가 들리려 할 때마다 그건 업무 시간용 유료 서비스입니다. 지금은 영업 종료됐어요. 라고 유머러스하게 넘겨버리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은 마라톤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돌덩이 같은 빌런들 때문에 넘어져서 무릎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덩이를 안고 뛸 필요는 없습니다. 돌은 그냥 길가에 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페이스대로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마땅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열등감을 채워주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자, 오늘 심리분석실에서 준비한 직장 내 빌런 대처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묘하게 나를 깎아내리는 수동적 공격의 실체를 파헤쳤고, 안개전법과 기록의 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퇴근 후의 심리적 분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나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그 빌런 때문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는 건 결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타인을 배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비겁한 공격에 더 크게 상처받았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선한 마음을 오직 나 자신을 지키는데 먼저 써주세요. 빌런에게 뺏겼던 여러분의 소중한 코르티솔과 도파민을 이제는 여러분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내일 아침 거울 속의 나에게 오늘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한마디 건네며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려던 빌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복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방패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심리분석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 빌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여러분만 아는 빌런들의 황당한 수법이나 혹은 나만의 기발한 대처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심리분석실의 모든 구독자가 여러분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드릴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채워줄 또 다른 심리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심리분석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